안녕하세요. 수능술 조시안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조합과 확률인데, 조합과 확률을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빠뜨리지 말고 중복되지 않게 잘 세는 것인데,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체계적으로 세는 겁니다. 체계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센다는 것이 무엇이냐를 수능 유형의 문제를 통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너무 조합이냐, 순열이냐, 중복조합이냐, 중복순열이냐, 이런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차근차근 중복되지도 않고 빠뜨리지 않도록 차근차근 세가다 보니까 이건 순열이구나, 이건 조합이구나, 그걸 이용하면 좀 계산이 간단해지겠다, 이런 식으로 다가야지 무작정 이게 조합이니까 대충 이러면 대충이라는 얘기는 거의 틀린다는 얘기죠. 99.9%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죠?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를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의 부부가 원탁에 둘러 앉을 때 부부끼리 이웃하게 앉을 확률을 P1, 부부끼리 마주보고 앉을 확률을 P2라면 했는데, 이 P1이 가장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쉬운 문제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부부끼리 이웃하려면 테이블에 이렇게 동그라미 남편, 요거 아내 이렇게 구분합시다. 네모, 또 다른 한상이 있겠죠. 네모, 또 네모의 빗금친 부분, 세모, 세모의 빗금친 부분, 이렇게 구분을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웃해서 앉아야 되니까 이렇게 부부가 묶어져야 될 거예요. 여러분, 원순열은 일반 순열에서 1을 빼서 팩토리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니까 바로 그냥 계산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P1은 전체의 경우는 몇 가지죠? 전체의 경우는 6명이 원탁에 앉는 것이니까 5 팩토리알. 그래서 5 팩토리알 분의, 이 케이스는 3개의 묶음을 원탁에 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을 빼야 되니까 2 팩토리얼이 되겠죠. 그런데 부부가 서로 이 상태에서 자리를 바꾸고 앉는 경우가 각각 있을 거예요. 두 가지. 그래서 2의 3승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5 팩토리얼 분의 16이 되겠구나,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제 P2가 문제인데요. P2의 경우는 이게 P1과 좀 다릅니다. 이렇게 앉혀놓은 상태를 보고 그냥 바로 답을 낼 수 있는데, P2는 결과는 될 겁니다. 서로 마주보고 앉으려면 이런 식으로 앉아야 될 거예요. 아까는 이대로 놓고 그냥 계산하면 되는데, 두 번째 케이스가요, 이제는 이렇게 되도록 순차적으로 끌고 가야 됩니다. 이 상태를 놓고 바로 계산할 수 있기는 힘드니까. 그래서 문제의 형태가 3가지 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한눈에 딱 들어오는 게 보통 한 2점짜리면 되겠고, 요건 결과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 것이냐, 요 결과로 끌고 가야 되는 2가지 케이스겠어요. 끌고 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우선은 동그라미 네모, 세모 중에 누구든 간에 일단 마주보게 앉혀야 될 거예요. 1차로. 이게 몇 가지냐? 자, P2는 전체의 경우는 5 팩토리얼 됐고, 이 경우가 몇 가지죠? 이 경우가 서로 자리 바꾸어도 마찬가지죠. 원순이니까 한 가지면 한 가지. 그럼 여기에 동그라미 안 오고 네모나 세모가 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3개 중에 한 가지니까 3가지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있으나 네모 있으나 세모 있으나 어차피 이쪽으로 동그라미에서 이게 네모가 가는 것이고 빙 돌리면 똑같아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는 누구든지 하나 동그라미든 네모든 세모든 앉히 놓으면 요거 자체로 이제 한 가지가 되는 거예요. 3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고, 그걸 우리가 일반성을 읽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3가지가 그러면 나중에 바꿨을 때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한 가지가 될 것이고,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에 네모, 세모가 올 것이냐, 아니면 세모, 네모가 올 것이냐, 이는 2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2가지가 있다고 해놓고 그 2가지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만 딱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야. 그럼 이게 바뀐 것도 이제 포함돼서 계산이 끝났다는 얘기야. 이 상태에서 계속 진행하는 게 이제 고백 법칙이 되겠고, 맞은편에 네모, 빗금친분이 앉아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앉게 될지,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앉게 될지 2가지 있겠죠. 그 2가지 중에 한 가지만 그려놓고 2가지가 있고,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한 개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이게 마주보는 쪽에 빗금친 부분이 이렇게 앉을 것이냐,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될 것이냐는 2가지가 있겠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런 그림이 이제 완성이 된 겁니다. 이런 게 두 번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니까 500분의 8이 되겠네요. 이제 P1에서 P2를 빼라고 그랬으니까 500분의 8이 되겠습니다. 약분을 하면 아마 15분의 1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경영에서 쓰는 확률도 마찬가지니까 잘 세면 되는데, 그림을 그려놓고 그걸 보고 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그런 케이스가 한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결론적으로 가기 위해서 차근차근 진행을 시켜야 되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결론적으로 경우의 수나 확률은 세 종류밖에 없습니다. 지금 두 가지 했죠? 나머지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케이스인지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인데요. 함수가 있습니다. 함수가. 자, x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x에서 x로의 대응을 내가 이렇게 두 개를 그리겠습니다. 왜냐하면 fx가 x 그랬으니까 두 번을 합성하라는 얘기죠. 여기에 1, 2, 3, 4, 5가 있습니다. 1, 2, 3, 4, 5가 이제 대응이 돼야 돼요. 돼야 되는데 두 번을 대응을 해서 여기 있는 원소가 다 자기 자신한테 대응되라는 얘기야. 이럴 경우에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를 사소하게 일일이 다 챙기다 보면 빠뜨릴 수도 있고요. 또 중복될 수도 있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케이스는 내가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대부분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죠. 어떤 조건을 줍니다. 그럼 우리는 이 조건을 해석을 잘 해야 돼요. 무슨 뜻인지 해석을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해석을 도와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대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하나하나 쭉 세가는 게 아니라 크게 나누겠다는 얘기죠. 크게 서로 중복되지 않게 딱 나눠놓고 그 다음에 다시 하나씩 세부적으로 대별해놓은 상태를 가지고 하나씩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중복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빠뜨리지 않고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 이 노란색 보일지 모르겠는데 우선 이게 이쪽으로 다 대응되려면 복잡하게 막 하지 말고 제일 간단한 방법이 1이 1에, 2가 2에, 3이 3에, 4가 4에, 5가 5에. 이건 누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같은 F니까 역시 1이 1에, 2가 2에, 3이 3에, 4가 4에, 5가 5에. 이러면 1이 1로, 2가 2로 쭉 다 될 겁니다. 이런 케이스가 하나 있겠구나. 응? 됐고. 자, 이제 파란색. 다른 건 또 뭐 없을까? 아, 이게 두 번 합성했으니까 두 개의 원소가 서로 크로스로 이렇게 되면, 그럼 F가 이제 1이 2에 대응되고, 2가 1에 대응되니까 똑같은 F죠? 1이 2에 대응되고, 2가 1에 대응되고, 이렇게 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1이 1로 대응되고, 2가 2로 대응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3, 4, 5는 그냥 자기 자신한테 대응되는 거죠. 그래버리면 모든 원소가 다 자기 자신한테로 대응이 될 겁니다. 이해됩니까? 아, 그러면 두 번째 파란색의 방법이 있구나. 또 없을까? 없으면 스톱이 끝나는 거고. 또 없을까 생각해보자고. 아까 세 개는 자기 자신과 두 개가 서로 얽혔는데 이 세 개 중에서 또 두 개가 서로 얽힐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5는 이제 자기 자신한테 가고 3이 3으로 4가 4로. 아, 이런 방법이 또 있겠구나. 나머지 또 있습니까? 이제는 없겠죠. 이렇게 하는 것을 대별한다. 크게 나누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지수를 세자고. 아까 노란색 같은 경우는 함수 자체가 이렇게 자기 자신한테 대응되는 거니까 한 가지죠. 한 가지만 있을 것이고. 자, 파란색은 두 개만 서로 대응되는 거예요. 5개 중에서. 그럼 5개 중에서 1, 2가 서로 바뀔 수가 있느냐면 1, 3이 바뀔 수도 있고, 그죠? 뭐 또 2, 5가 바뀔 수도 있고, 다양한 일이 벌어지겠죠? 그게 바로, 5개 중에서 어떤 두 개를 택할까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순서는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5, 12 해서 10가지가 되겠구나. 응? 근데 빨간 것은 두 개가 서로 자리 바꾸는 거. 하나는 그대로 가고. 그러니까 5개 원소를 둘 하나로 세묶음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분할이죠. 그래서 5개 중에서 어떤 두 개를 뽑을까? 남아있는 3개 중에서 어떤 두 개를 뽑을까?
한 개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묶음수가 두 개도 같은 두 묶음이 있으니까 이 경우는 어떻게 하죠? 네, 이 계산에는 두 묶음을 배열하는 수만큼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나누기 2팩을 해야 된다. 분할해서 선생님 분할 수업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인 내용들은 알고 계실 거니까. 그래서 계산을 하면 얼마입니까? 15가 되겠네요. 이거를 다 합치면 되겠구나 해서 전부 26가지가 되겠다. 이런 세 가지가 답니다. 다. 물론 거기에는 이제 원순열이나 같은 데 있는 순열이나 분할이나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조금의 공부를 하면 되는 거고요. 결국 경우의 수 확률은 자기가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하는 것이 세 종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 종류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연습을 하시면 결코 어렵지 않는 파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 다른 문제 한번 다가가 볼까요? 응용이 되는지. 자, 문제 3번입니다. 상담교사가 월화수요일 날 학생 9명과 상담할 거예요. 근데 상담교사는 학생과 한번 상담하고 요일별로 적어도 한 명의 학생과 상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담 계획표에 학생 수만 기록합니다. 학생 이름은 필요 없고 숫자만 기록하겠다는 거야. 그럼 이걸 받아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일단 이 내용에 맞게 해석을 해야죠. 이 문제를 해석해야 됩니다. 해석을 해서 그 해석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적절히 필요하다면 대별을 하고요. 자, 일단 월화수가 있습니다. 월화수가 있는데 총 9명이 있어요. 9명을 이 월화수에 배치를 해야 되는데 적어도 한 명씩은 배치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 학생 이름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숫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자리 바꿀 생각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월요일 한 명, 화요일 한 명, 수요일 한 명 하면 되니까. 그럼 몇 명 남았습니까? 6명 남았죠? 예, 6명 남아있습니다. 이 6명을 월화수에다가 잘 배치하면 됩니다. 그게 몇 가지냐라는 얘기죠. 여기 6명, 제로. 물론 이제 자리 바꾸는 거 있을 거고, 그지? 5명, 1명, 제로. 자리 바꾸는 거 있을 거고, 4명, 1명, 1명.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총 몇 가지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해석을 했다. 이제 해석이 끝났으면, 이제는 이제 생각을 들어가 봐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걸 그대로 한번 적어 볼게요. 월화수 3개가 세종률을 있는데 그 중에서 월요일만 이렇게 6개를 이렇게 적어주면 넣은 것과 똑같은 내용이 되죠. 배열해보면 얘는 뭘 말하느냐? 얘는 월요일이 5개는 월, 하나, 둘, 셋, 넷, 5 그리고 화요일. 이거는 이제 월을 하나 줄이고 여기에 화수 되는 거죠. 나머지 월이고. 이런 식으로 배열되는 게 몇 가지일까? 와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다는 것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건 다 똑같은 관계 없는데 이 경우에 이 케이스와 월은 다른 케이스냐 같은 케이스냐 구분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학생 숫자만 월요일 날 5명, 화요일 날 1명 있으면 되는 것이지 순서가 바뀌는 것은 고려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 자체로 한 가지라는 얘기지. 요거 자체로 한 가지, 요거 자체로 한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이건 대별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딱 느낌이 오네요. 결국 여기 배열을 할 것은 월 아니면 화 아니면 수입니다. 이 세 종류밖에 없어요. 이 세 종류를 총 합이 6개죠. 6개 요걸 뽑아서 배열은 필요 없으니까 뽑기만 뽑으면 되는 거예요. 뽑기만. 그런데 중복이 되죠. 중복이. 이걸 우리는 뭐라 배웠느냐? 중복조합이라고 배웠던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세 종류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6개를 뽑기만 하면 되는구나 하고 이제 결론이 간단하게 난 거죠. 이건 크게 대별할 방법이 아니고 그냥 해석을 잘 해보니까 하고 결론이 바로 온 겁니다. 할 수 있겠죠?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합쳐서 1을 빼야 되죠. 8 컨비네이션 6이 됩니다. 그죠? 8 컨비네이션 2를 말해요. 그럼 2분의 8 곱하기 7을 말하니까 28가지가 되겠네요. 자, 근데 공부를 위해서 선생님이 이걸 하나 물어볼게요.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9다. 방정식이죠. 이 방정식가 자연수의 개수가 몇 개냐 이렇게 묻는 문제를 여러분들은 많이 봤을 겁니다. 지금까지. 그럼 이 자연수의 개수는 몇 개냐라고 풀 때는 어떻게 푸냐면
자연수니까 이런 걸 x 다시 플러스 2라고 하자. 얘는 y 다시 플러스 2라고 하자. 얘는 z 다시 플러스 2라고 하자. 그러면 x 다시 플러스 y 다시 플러스 z 다시가 얼마 되느냐면 6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x 다시 y 다시 z 다시는 어떻게 되냐면 음이 아닌 정수해가 됩니다. 그죠? 음이 아닌 정수. 그러니까 이게 0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1을 됐으니까 이제 자연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버리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얘하고 똑같은 거죠. 무슨 얘기냐? x 다시 y 다시 z 다시라는 값이 x 다시가 6, y 다시가 0, z 다시가 0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요게 5, 요게 1, 요게 0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그거는 배열을 한다면 이게 x 다시 이런 식으로 x 다시 y 다시 x 다시 y 다시 z 다시 이걸 배열하는 방법의 수하고 똑같다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결국 답은 3H6이 될 겁니다. 그럼 결국에 이 문제는 원래 이 문제와 같은 요것의 자연수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와 똑같은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할 때 교과서를 보고 공부했던 어디서 문제를 봤던 이런 문제를 공부를 했을 때 다 공부되어 있는데 이 문제가 나오면 못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것은 어떤 공식을 대입할까라는 생각이 앞서서 그런 거죠. 분석을 해서 해석을 딱 해버리면 이거하고 똑같네. 그래서 이렇네. 이렇게 올 수만 있으면 되겠다는 거죠. 그렇게 연습이 되는 얘기입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럼 이제 하나 더. 요 상태에서 만약에 그냥 바로 음이 아닌 정수의 개수 몇 개냐라고 물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토탈 합쳐서 9개를 뽑아야 되는데 하나도 안 뽑는 경우 있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면 돼? 서로 다른 세 종류에서 중복을 통해서 9개 뽑는 거예요. 3H9 하면 되고요. 이거 자체가 음이 아닌 정수로 바뀌게 되면 답은 3H9가 될 거라고. 이해됐죠? 자, 이제 그 다음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시겠습니다. n은 10 이상 9,999 이하의 홀수이다. 이렇게 숫자가 클 때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이 자릿수가 많지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a 곱하기 10의 3성, b 곱하기 10의 제곱, c 곱하기 10의 1성, d. 이렇게 하면 이걸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물론 이 상태에서 a, b, c, d는 0이 될 수도 있는데 다 0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0이 돼버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세 자릿수가 되는 거고, 0, 0 되면 0이 아니면 이건 두 자릿수가 되는 거고, 그런 차이는 있겠습니다. 그럼 A, B, C가 다 0이 돼서는 안 되고요. 그럼 1의 자릿수가 되면 10 이상이 안 되니까 그런 조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각 자릿수의 합이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는 7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홀수를 했으니까 이 1의 자리 D가 이게 홀수가 됩니다. 1, 3, 5, 7, 9. 요게 이제 이걸 글을 식으로 한번 정리해 본 거죠. 요걸 가지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D가 9는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합쳐서 7이고 음수가 안 되니까 안 될 것 같아. 7이 오면요, 이쪽이 다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한 자릿수가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안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3개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이걸 이제 대별한다고 그래요, 대별.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D가 내가 1일 때, 두 번째, D가 3일 때, 세 번째, D가 5일 때, 이렇게 세 가지만 따지면 되겠네. 이걸 이제 대별한다 그래요. 그럼 이제 요럴 경우만 이제 딱 집중해서 정리하면 되는 거야. D가 1이 되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얼마 됩니까? 6이 되겠죠? 이 경우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4가 될 거예요. 이 경우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2가 될 겁니다. 그런데 요 ABC는 뭐가 될까요? 음이 아닌 정수해가 되겠죠. 즉 0이 셋 다 0이 될 수는 없어요. 합이 6이니까. 세 개 중에 무언가 0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또 0이 아닌 값도 될 수 있고. 그런 상태에서 합이 6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6이 되려면 A 이런 식으로. A가 6. 나머지는 0.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야. 여기는 이제 1이고. 이해가 됩니까? 그럼 아까 공부했다시피, 서로 다른 세 종류 중에서 중복을 활용해서
6개를 뽑는 것. 이라고 이제는 설명 안 해도 앞에 설명에서 이해하겠죠? 그래서 얘는 3H6이 되겠고, 요는 3H4가 되겠고, 요는 3H2가 되겠구나. 그래서 조합을 고치면 8C6, 즉 8C2가 되겠고요. 6C4, 즉 6C2가 되겠고, 얘는 4C2가 되겠네요. 자, 이게 얼마입니까? 2분의 8, 7, 8, 56 하니까, 4, 7, 28이네. 28. 요거는 5, 6, 30에서 15. 요거는 3, 4, 10에서 6이 되겠네요. 요거 합치면 얼마 되나? 30, 43 해서 49가 되겠습니다. 알고 보니까 별거 아니죠. 아마 이게 어디 모의고사에 그 4점짜리가 나온 적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잘 해석해서 대별해서 정리하시면 그렇게 무리가 없다. 자, 이제 확률로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확률은 경우의 수의 연속이니까. 흰 공과 빨간 공이 각각 한 개씩 들어있는 주문을 했는데 3명의 학생 A, B, C가 A, B, C 순서로 주문이었어. 한 개의 공을 임의로 꺼내고 공을 꺼낼 때마다 바로 공 한 개를 다시 채워놓는다. 두 개 중에 하나는 꺼내고 하나를 채워야 된다. 이때 A, B, C가 채우는 공이 빨간색일 확률은 P이고 흰색일 확률은 그러니까 빨간색일 확률은 레드라 하겠습니다. P이고 P. 흰색은 내가 화이트라 하겠습니다. 이 확률은 1-P다. 그랬습니다. 이 사건이라는 얘기죠. B가 공을 채워넣은 후 주머니에 흰 공과 빨간 공이 각각 한 개를 확률로 구하라. 머리가 좀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석을 하고 잘 대별하면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제일 처음에 흰 공과 그 다음에 레드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 얘기는 공을 하나 빼고 하나 였는데 나타날 수 있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 하면 화이트, 그죠? 레드, 화이트, 레드. 뭐 이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럴 확률은 얼마냐? 그럴 확률은 계산해 봅시다.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 R을 빼고 W를 해야 되겠죠. 둘 중에 R을 뺄 확률이 2분의 1 되겠지? 2분의 1 하고 그 다음에 화이트를 열 확률이 1-P야. 쉽죠? 이럴 경우는 화이트를 뺄 확률이 2분의 1입니다. 레드를 열 확률이 P야. 이럴 경우는 레드를 빼면 여기다가 레드를 넣고 화이트를 빼면 화이트를 넣어야 돼. 그럼 레드를 뺄 확률이 2분의 1이고 레드를 넣어야 되니까 P. 화이트를 뺄 확률이 2분의 1이고 화이트를 넣어야 되니까 1-P. 계산은 얼마 되니? 2분의 1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딱 대별해서 계산을 딱 하면 결코 어렵지 않은 문제죠. 응?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상태에서 이제 진행을 시켜야 되겠죠. A가 뽑은 거 이제 B가 뽑는 거니까. 이게 A가 뽑은 거고요. 이렇게 A가 진행을 시킨 거고 여기서 이렇게 이제 B가 또 빼야 됩니다. 빼야 되는데 B는 흰 공 하나, 빨간 공 하나를 각각 나올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되냐면 흰 공 하나, 빨간 공 하나 이렇게 될 상태의 확률을 구하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올 수가 있고, 그죠? 여기서 이렇게 올 수가 있고, 여기서 이렇게 올 수가 있을 겁니다. 오케이? 계산할까요? 자, 여기서 화이트 빼고 레드를 내야 됩니다. 화이트를 뺄 확률이 1이에요. 그죠? 둘 다 화이트니까. 그 다음에 빼고 레드를 낼 확률은 P입니다. P다. 이 상태에서는 레드를 빼고 화이트를 내야 돼요. 레드를 뺄 확률이 2입니다. 근데 화이트를 내려면 1 빼기 P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까 화이트 레드 확률이 2분의 1 있으니까 똑같이 2분의 1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답을 쌤이 P1이라 하겠습니다. P1이라 하면 P1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가는 케이스, 이렇게 가는 케이스였으니까 곱해서 더하면 될 겁니다. 자, 이거 곱하면 두 개가 똑같죠? 두 개 똑같습니다. 곱하면 그럼 이거 곱해서 2배 하면 되겠죠? 그럼 2분의 1 약분 되겠죠? 그래서 1-P 곱하기 P가 될 겁니다. 이건 2개 곱하면 4분의 1 되겠네. 그래서 간단하게 마이너스 P 제곱 플러스 P
플러스 4분의 1 될 겁니다. 결코 어렵게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있을 수 있는 상황을 크게 딱 나누고 딱 나누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에 있는 조건을 그대로 해석해서 차분하게 정리만 해주시면 절대 무리가 없는 문제죠. 할 수 있겠죠? 자, 2번 들어갑니다. C가 끈행공이 빨간 공이다. 자, C가 끈행공이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진행을 이제 C가 해야 되는데 그때 뭐가 나와야 되냐면 레드가 나와야 돼. 요 상태에서 꺼냈을 때 레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죠? 그런데 아까 이거는 1번 문제편도 끝났지만 사실은 다른 케이스도 많이 있었죠. 화이트 레드가 아니고 레드가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화이트가 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인데 화이트에서 레드는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얘는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1이 가는 케이스도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럼 이제 파란색으로 쌤이 정리하겠습니다. 얘가 여기서 간다는 건 둘 중에 하나니까 2분의 1 되겠지? 2분의 1의 확률이 될 것이고 여기서 1이 가는 것은 확률이 2이 될 거니까 신경 쓸 거 없다. 그럼 이제 다 됐고 앞서서 우리가 B, W, 화이트하고 레드가 될 때까지 확률 다 구해놨으니까 거기다가 2분의 1로 곱하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니까 오늘 P2로 하겠습니다. P2는 아까 P1에다가 2분의 1만 곱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그거 말고 추가될 일이 있죠. 추가될 일이. 여기서 이렇게 갈 경우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 경우 여기서 이렇게 올 경우 여기서 이렇게 갈 경우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여기다 추가해서. 근데 여기서 갈 수는 절대가 없어요. 흰 공 두 개인데 어떻게 레드가 두 개 됩니까? 또 안 되겠죠. 절대로 안 될 것이고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는 케이스 여기서 이렇게 가는 케이스만 확률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까 여기서 오는 확률이 있으니까 이 친구하고 요거 두 개면 우리가 계산하면 딱 되겠네. 그지? 자, 레드에서 레드를 뺄 확률은 1이고 다시 레드를 채울 확률은 P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화이트를 빼내고 레드를 내야 돼요. 화이트를 뺄 확률이 2분의 1입니다. 2분의 1이고 거기다가 레드를 낼 확률은 P입니다. 자, 다 됐네. 요거도 곱하자. 그러면 2분의 1P 제곱 되겠다. 곱하자. 4분의 1P가 되겠다. 그럼 아까 이 곱한 여기 2분의 1을 곱해서 싹식을 정리하면 되겠죠. 이게 정리하면 아마 4분의 3P 플러스 8분의 1이 나올 겁니다. 할만합니까? 절대 급한 맘 먹지 말고 천천히 대별을 해서 조건에 걸맞게 천천히 진행하면 크게 무리 없이 답을 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논술 문제로 나온 건데 만약에 뭐 여기 있는 P를 4분의 1 그 다음에 이걸 4분의 3 이런 식으로 만약에 확률을 줬다면 그냥 수능 문제 사전자료로 충분히 낼 만한 그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논술 문제로 들어가 봅니다.